부자 여성이 가정부인 척하자 약혼자의 가족이 이렇게 대했다. 서울의 번화가에 있는 고층 빌딩들 사이로 맑은 가을 하늘이 비치는 어느 오후 32세의 김지현은 자신감 넘치는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에 울려 퍼지며 바쁘게 지나가는 행인들의 시선을 끌었다. 완벽하게 정돈된 긴 검은 머리, 깔끔하게 맞춘 정장,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자세의 지현은 성공의 표본이었다. 그녀는 국내 최대 IT 기업 중 하나인 혁신테크의 CEO였다. 중산층 가정 출신으로 시작해 열정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한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비즈니스계에 잘 알려져 있었다. 이제 32세의 나이에 그녀는 경력의 정점에 서 있었고 동료들의 존경과 직원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지현은 남자친구 이준호를 생각했다. 그들은 1년 가까이 사귀어 왔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열정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관계였다. 35세의 성공한 변호사인 준호는 해외 출장 중이었고 지현은 그가 무척 그리웠다. 혁신테크 본사 건물 최상층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 민지가 그녀를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김 대표님. 오늘 일정과 요청하신 보고서 준비했습니다. 지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고마워요, 민지씨. 준호씨한테서 연락 왔나요? 민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 아침에 이메일이 왔어요. 출장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 대표님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 그리고 준호님 가족분들이 대표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 언급하셨어요. 지현은 갑자기 긴장감을 느꼈다. 준호의 가족을 만나는 것은 중요한 단계였고 그 생각에 그녀는 긴장되었다. 비즈니스에서는 자신감 넘치는 그녀였지만 여전히 자신의 평범한 출신 배경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씨, 지현이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리며 말했다. 앞으로 며칠 동안의 일정을 취소해주세요. 준호씨 가족에게 깜짝 방문을 할 것 같아요. 민지는 놀란 듯 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 준호님께 알려드릴까요? 지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모두에게 깜짝 방문이 되었으면 해요. 오늘 중으로 준비하고 출발할 거예요. 그렇게 지현은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준호의 가족은 서울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도의 한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차를 몰고 가기로 했다. 운전하는 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작은 여행 가방을 꾸리면서 지현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 그녀는 성공하고 똑똑하며 자신감 넘치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어쩌면 그녀의 평범한 출신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봐, 판단받을까봐 두려운 것일지도 모른다. 그때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만약 그녀가 성공한 CEO로서가 아니라 평범한 모습으로 그들을 만난다면 어떨까? 사회적 예의를 차리지 않고 준호의 가족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결정을 마음에 새기며 지현은 우아한 정장 대신 단순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로 갈아입었다. 화장을 지우고 머리를 단순한 포니테일로 묶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마치 세상을 정복하려 노력하던 야심찬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다. 흥분과 불안이 뒤섞인 채로 지현은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이 가족의 집을 향해 출발했다. 3시간의 긴 여행 동안 지현은 생각에 잠겼다. 바쁜 도시에서 푸른 들판과 작은 시골 마을로 바뀌는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점점 더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더욱 결심을 굳혔다. 마침내 3시간의 여정 끝에 지현은 준호의 가족이 사는 강원도의 한 도시에 도착했다. 이곳은 유럽풍의 건축물과 온화한 기후로 유명한 아름다운 도시였다. 거리에는 울창한 나무들이 늘어서 있었고 우아한 집들이 즐비했다. 준호가 한번 알려준 길을 따라 지현은 이 가족의 집을 찾았다. 그것은 잘 가꾸어진 정원과 부와 지위를 과시하는 외관을 가진 웅장한 저택이었다. 잠시 지현은 망설였다.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걸까?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갈 수는 없었다. 떨리는 다리로 그녀는 대문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눌렀다. 몇 초 후 여성의 목소리가 인터폰으로 들려왔다. 이 가족 댁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지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씨의 친구예요.
방문하러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잠시만요. 대문이 전자음과 함께 열렸고 지현은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돌로 포장된 길을 따라 정성스레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이 열리자 우아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이는 준호의 어머니 박영숙 여사였다. 네? 영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리감이 느껴졌다. 지현은 최대한 친근하게 보이려 노력하며 미소 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준호 씨의 친구예요. 준호 씨가 출장 중이라고 해서 깜짝 방문해 가족분들을 뵙고 싶어 왔어요. 영숙은 지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지현의 소박한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에 머물렀다. 그녀의 얼굴에 약간의 혐오감이 스쳐 지나갔다. 아, 그렇군요. 영숙의 말투가 거의 경멸에 가까운 것으로 바뀌었다. 준호가 새로 고용한다고 했던 가정부인가 보군요. 들어오세요. 주방은 저쪽이에요. 지현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가정부로 오해받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곧 이것이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의 판단으로 그녀는 오해를 바로잡지 않기로 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지현이 대답하며 집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의 내부는 외부만큼이나 인상적이었다. 값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미술작품들, 그리고 현관에 걸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호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영숙은 지현을 주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서 한 젊은 여성이 저녁 식사 준비로 바빠 보였다. 미영아, 영숙이 불렀다. 이분이 준호가 새로 고용한 가정부야. 할 일을 알려주고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보여줘. 난 저녁 식사 준비를 마저 해야 해. 그렇게 말하고 영숙은 주방을 나갔고 지현은 미영과 단둘이 남게 되었다. 젊은 가정부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현을 바라보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영이에요. 그녀가 수줍은 미소로 자신을 소개했다. 지현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현이에요. 두 여성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현은 미영에게 즉각적인 유대감을 느꼈다. 젊은 가정부의 태도에는 친절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고 이는 지현의 마음을 깊이 울렸다. 그때 미영이 말을 이었다. 준호님이 새 가정부를 고용한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처음 하시는 일인가요? 지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새로운 걸 시도해보려고요. 미영은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필요한 걸 다 알려드릴게요. 이 가족은 좀 까다로울 수 있지만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미영이 주방 구석구석을 설명하고 집안일 루틴을 알려주는 동안 지현은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녀는 미영이 작은 목소리로 거의 속삭이듯 말하는 것과 자주 문 쪽을 힐끗거리는 것을 눈치챘다. 마치 언제든 꾸중을 들을 것처럼 보였다. 미영씨, 지현이 부드럽게 물었다. 여기서 오래 일하셨나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의 5년 됐어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시작했죠. 가족을 도와야 했고, 여기선 기회가 많지 않아서요. 지현은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힘겨웠던 시절,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날들, 공부는 꿈도 꾸지 못했던 시절을 떠올렸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작은 속임수가 더 큰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결심했다. 이해해요. 지현이 말했다. 쉽지 않았겠어요. 미영은 어깨를 으쓱했지만 지현은 그녀의 눈에 서린 슬픔을 볼 수 있었다. 적응하게 돼요. 박 여사님과 이 사장님이 나쁜 분들은 아니에요. 그저 좀 거리감이 있을 뿐이죠. 준호 씨는 집에 있을 때 항상 친절하세요. 하지만 그럴 일이 많지는 않죠. 그때 영숙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다. 미영아, 내가 부탁한 차는 어디 있니? 미영은 깜짝 놀라 몸을 떨었다. 죄송해요. 가봐야겠어요. 주방에 익숙해지세요. 나중에 어디서 주무실지 보여드릴게요. 미영이 차 트레이를 들고 서둘러 나가는 동안 지현은 혼자 주방에 남아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곱씹었다. 그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대기업 CEO로서 그녀는 존경과 경의로 대우받는데 익숙했다. 이제 평범한 옷을 입고 가정부로 오해받은 채 오래전에 떠나온 삶의 한 면을 다시 경험하고 있었다. 지현은 이 기회를 이용해 관찰하고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권력과
편견의 역학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싶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지현은 가정부 역할에 푹 빠졌다. 그녀는 미영의 집안일을 도우며 가족의 상호작용을 관찰했고, 더 중요하게는 자신이 하위 계층으로 여겨지는 사람으로 대우받는 것을 직접 경험했다. 준호의 어머니 영숙은 특히 까다로웠다. 그녀는 지현과 미영을 무관심과 경멸이 섞인 태도로 대했다. 거의 직접 말을 걸지 않았고 자주 그들의 일에 대해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이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청소의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 어느 날 영숙이 지현이 막 청소를 끝낸 가구 위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불평했다. 이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일을 맡길 수 없는 거야. 지현은 혀를 깨물며 대답하지 않으려 애썼다. 그녀는 항상 친절하고 존중하는 준호가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서 자랐을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준호의 아버지 이상우는 더 멀게 느껴지는 인물이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서재에서 보내며 식사 시간에만 나왔다. 가정부들과 상호작용할 때는 거의 위선적인 우월감을 보였다. 어느 날 지현이 이상우의 서재를 청소하던 중 그의 책장에 있는 책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책들이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것이었다. 그 아이러니함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다. 책에 관심이 있나 아가씨? 이상우의 목소리에 지현은 깜짝 놀랐다. 그가 문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녀는 돌아섰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저는 그저... 지현이 말을 꺼냈다. 이상구가 웃었지만 그 소리에는 유머가 없었다. 거기 있는 것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할 거라 확신하지만 가십과 소셜미디어 외에 관심을 가진 가정부를 보는 것은 좋군. 지현은 피가 끓는 것을 느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진다면 이해할 수 있는 것에 놀라실 거예요, 사장님. 이상우는 잠시 흥미로워 보이더니 손을 휘저으며 그녀를 내보냈다. 날이 갈수록 지현은 미영과 더 가까워졌다. 그들은 집안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지현은 젊은 여성이 가정부 일 이상의 꿈과 포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난 항상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둘이서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며 미영이 고백했다. 하지만 우리 가족 형편으로는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지현은 가슴이 아파왔다. 꿈을 추구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미영씨. 자신을 믿으세요. 미영은 슬프게 웃었다. 말하기는 쉽죠. 하지만 어떻게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설사 할 수 있다 해도 누가 저 같은 사람을 경영직에 고용하겠어요. 그 순간 지현은 자신에게 조용히 약속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그녀는 미영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할 것이다.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고 미영에게 그녀가 받을 자격이 있는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한편 준호의 부재는 지현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따뜻한 미소, 자극적인 대화, 부드러운 손길이 그리웠다. 여러 번 그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다. 그녀는 이것을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느꼈다. 도착한 지 일주일쯤 되던 어느 날 밤, 지현은 영숙을 위해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거실에서 들려오는 흥분된 목소리를 들었다. 호기심에 그녀는 조용히 문 가까이 다가갔다. 난 네가 아직도 그 지현이란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영숙의 목소리가 짜증 섞인 채 들렸다. 준호야, 조심해야 해. 그런 비즈니스 우먼들은 다 똑같아. 내 돈과 지위만 노리고 있을 뿐이야. 지현은 준호의 대답을 듣자 가슴이 조여왔다. 어머니, 제발요. 지현은 그렇지 않아요. 그녀는 놀라운 사람이에요. 똑똑하고 자기 힘으로 성공했어요. 제 돈이나 지위 따위는 필요 없어요. 흥! 영숙이 콧방귀를 뀌었다. 처음엔 다 그렇게 말하지. 하지만 기다려봐. 그녀가 내게 발톱을 드러낼 때까지. 아, 그러고 보니 네가 제안한 새 가정부를 고용했단다. 좀 단순해 보이긴 하지만 적어도 자기 위치는 알고 있더라. 준호의 목소리에서 혼란이 느껴졌다. 제가 누구를 고용하자고 제안한 적이 없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영숙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가 네 친구라고 했어. 깜짝 방문을 하러 왔다고 하던데. 어머니, 준호가 천천히 말했다. 혹시... 이 순간 지현은 개입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차 트레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다. 영숙과 준호가 그녀를 보고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차 가져왔습니다, 사모님. 지현이 차분히 말하며 트레이를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준호는 입을 벌린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지현아, 어떻게, 왜? 지현은 미소 지었다.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채로 말했다. 안녕, 준호야. 깜짝 놀랐지? 영숙은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시선을 옮기며 충격에서 이해로 그리고 당혹감으로 표정이 변했다. 당신이 준호의 여자친구 지현이란 말이에요?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래요. 제가 도착했을 때 가정부로 오해받았을 때 그 오해를 바로잡지 않기로 했어요. 형식적인 절차 없이 가족분들을 알아갈 수 있는 흥미로운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준호는 여전히 말을 찾지 못하는 것 같았다. 지현아, 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는 일주일 내내 여기서 가정부로 일한 거야? 그래요. 지현이 대답했다. 이제 그녀의 목소리는 더 진지해졌다. 그리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준호야. 사람들이 자신들보다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말이야. 영숙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어졌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며 명백히 당황한 모습이었다. 지현아, 정말 미안해. 내가 알았더라면. 내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야. 지현이 부드럽게 그를 막았다. 사실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어서 기뻐요. 많은 것들에 대해 눈을 뜨게 해줬거든요. 그 순간 이상구가 방으로 들어왔다. 소동에 이끌려 온 듯했다.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현은 그를 마주보기 위해 돌아섰다. 그녀의 자세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이제 그녀는 성공한 CEO의 자신감과 권위를 내뿜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이 사장님. 제대로 인사드릴 기회가 없었네요. 저는 김지현입니다. 혁신테크의 CEO이자 준호의 여자친구예요. 이상우는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당신이? 네, 지현이 확인했다. 당신이 서재의 책들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심했던 바로 그 아가씨예요. 방 안에 흐르는 침묵은 귀가 멍멍할 정도였다. 영숙은 안락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이상우는 석상처럼 굳어 있었으며 준호는 지현을 경외와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지현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누군가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준호를 사랑하고 그의 가족을 알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번 주 동안 경험한 것들은 글쎄요, 편견과 성급한 판단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었죠. 그녀는 영숙을 향해 돌아섰다. 박 여사님, 가정부들에 대한 당신의 말과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단순히 그들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사람들을 경멸하는 것은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근시안적이에요. 영숙은 고개를 숙이고 지현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지현은 이어서 이상우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이 사장님,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책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직원들을 대하는 방식은 정말 모순되어 보여요. 당신이 가정부들에게 말하는 방식은 비하적이고 그 책들이 가르치는 원칙과는 정반대예요. 이상우는 항의하려는 듯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그는 패배한 듯 보였다. 준호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지현아, 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우리 가족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고 부끄러워. 하지만 동시에 내 용기와 정직함에 감동받았어. 넌 그냥 떠나거나 즉시 정체를 밝힐 수도 있었는데 왜 이렇게 힘든 경험을 겪기로 한 거야? 지현은 준호에게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널 사랑하니까, 준호야. 그리고 사람들이 변할 수 있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나 자신도 평범한 출신이야. 판단받고 과소평가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아. 하지만 기회와 연민이 있다면 사람들이 자신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 그녀는 다시 영숙과 이상우를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을 판단하거나 가족의 균열을 만들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어서 왔어요. 하지만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가족이요. 침묵이 이어졌고 그 침묵은 흐느끼는 소리에 의해 깨졌다. 모두가 주방 문 쪽을 돌아보았고 그곳에는 미영이 서 있었다.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미영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듣고 싶지 않았는데 지현은 방을 가로질러 미영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요, 미영씨. 사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기뻐요. 당신에게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녀는 조금 물러서서 미영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미영씨, 이번 주 동안 당신은 나에게 믿을 수 없는 힘과 존엄성을 보여줬어요. 당신은 꿈과 포부가 있고 그것들을 추구할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어요. 관심 있다면 당신에게 경영학 공부를 위한 장학금과 졸업 후 우리 회사에서의 인턴십을 제공하고 싶어요. 미영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저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건 꿈 같아요. 지현은 미소 지었다. 그냥 네라고 하세요, 미영씨. 당신은 이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어요. 미영은 말을 잇지 못하고 격렬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가 지현에게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예요. 지현은 준호의 손을 꼭 쥐며 감동을 느꼈다. 고마워요, 준호.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녀는 다시 영숙과 이상우를 향해 돌아섰다. 그들은 여전히 충격받은 듯 보였다. 이게 많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걸 알아요.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걸 더 나은 것을 만들어갈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요. 존중, 이해,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 가족 말이에요. 영숙이 마침내 반응했다. 그녀는 천천히 안락의자에서 일어났고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지현씨, 어떻게 사과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행동은 용서받기 힘들어요. 지현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용서받을 수 없는 건 아니에요, 박 여사님. 실수를 하는 건 인간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고 고치려 노력하는 거죠. 이상구가 목을 가다듬으며 불편한 듯 말했다. 김 대표님, 제가 깊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걸 인정합니다. 제 행동은 글쎄요, 한심했죠. 우리에게 화가 나셔도 당연해요. 화나지 않아요. 지현이 대답했다. 오히려 희망적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로부터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준호가 지현을 안아주며 부드럽게 키스했다. 당신은 정말 놀라워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우아하고 연민 어린 태도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지현은 그에게 미소 지었다. 우리가 좋은 팀이 되는 이유죠. 그렇지 않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어지는 날들은 이 가족에게 깊은 반성과 변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숙은 미영과 다른 직원들을 더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미영의 공부를 돕겠다고 자청했고 그 과정에서 젊은 여성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상우는 기업 윤리에 관한 책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서 변화를 시작해 더 윤리적인 관행과 직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현과 준호는 이 시간을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기대, 꿈, 가치관에 대해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지현의 용기와 정직함에 대한 존경을 표현했고 지현은 이번 경험을 통해 준호의 성품을 더욱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지현아, 어느 날 밤 저택의 정원을 산책하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금만큼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당신이 한 일은 정말 대단해요. 지현은 미소 지으며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준호. 당신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가족의 변화를 어떻게 지지했는지 보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당신은 내가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준호는 걸음을 멈추고 지현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지현아, 사실은 지금 이렇게 할 계획은 아니었지만 그는 무릎을 꿇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김지현, 나와 결혼해 주겠습니까? 지현은 기쁨의 눈물이 눈가에 고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준호야. 1000번이라도 네. 그들은 달빛 아래에서 포옹하고 키스하며 사랑과 동반자 관계에 대한 약속을 확인했습니다. 이어지는 몇 달 동안 이 가족은 눈에 띄는 변화를 겪었습니다. 영숙은 이 경험에 영감을 받아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돕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들을 돕는 데서 새로운 열정을 발견했고 이는 그녀의 눈빛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상우는 자신의 회사를 혁신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책임 정책을 도입하고 근무 조건을 개선했으며 직원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 프로그램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는 종종 지현에게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조언을 구했습니다. 미영은 지현과 이 가족의 지원을 받아 학업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그녀는 경영학 공부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혁신테크에서의 인턴십을 통해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타고난 재능을 발견했습니다. 지현과 준호의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름다운 봄날 오후, 이 가족의 저택 정원은 동화 속 장면처럼 꾸며졌습니다. 색색의 꽃들이 정원을 가득 채웠고 나무들에는 은은한 조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현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빛나는 모습으로 즉석 통로를 따라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소박하고 성실한 모습의 남자가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인도했습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재단에 도착해 환한 미소로 기다리고 있는 준호를 만났을 때 지현은 첫 줄에 앉아있는 영숙과 이상우를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들 옆에는 미영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닌 가족의 소중한 친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례자가 식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현 씨와 준호 씨의 결합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 연민, 그리고 변화의 가능성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사랑이 계급이나 편견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용기와 정직함으로 우리가 벽을 허물고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지현과 준호는 감동적인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동반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침내 두 사람이 부부로 선언되었을 때 정원에는 기쁨과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연회 중 영숙이 감동적인 축사를 했습니다. 지현 씨, 당신이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나는 외모로 당신을 판단하는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당신은 우리에게 성품, 정직성, 그리고 겉모습을 넘어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주었어요. 당신은 우리 아들의 마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켰어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것을 환영해요. 사랑하는 딸아. 이상우도 연설을 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정말 훌륭한 파트너를 선택했구나. 지현 씨, 당신의 용기와 연민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됩니다. 당신들 두 사람은 우리에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주었어요. 사랑, 존중, 그리고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당신들의 결혼 생활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여정만큼이나 변화무쌍하고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이제 자신감 넘치고 성공한 젊은 여성이 된 미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현을 껴안았습니다. 지현 언니, 언니는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단순히 기회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신을 믿고 우리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지현은 감동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미영가, 그 잠재력은 항상 네 안에 있었어. 나는 단지 문을 열어준 것뿐이야. 힘든 일은 네가 다 해냈잖아. 결혼식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웃음소리, 춤, 그리고 활기찬 대화로 가득 찼습니다.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두 사람의 결합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상호 이해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지현과 준호는 조용한 순간을 찾아 손님들이 즐기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들 좀 봐요,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저택 직원들과 즐겁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가리키며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현은 미소 지으며 이제 남편이 된 사람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진다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때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작은 밀어줌만 있으면 돼요. 준호는 그녀의 머리에 키스했습니다. 당신은 작은 밀어줌 그 이상을 해냈어요. 사랑해요. 당신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거예요. 지현이 부드럽게 정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거예요.
인생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던지든 함께 맞서면서요. 이후 몇 년 동안 지현과 준호는 사랑과 성공으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지현의 리더십 아래 혁신테크는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헌신으로도 유명해졌습니다. 준호는 지현의 경험에 영감을 받아 차별과 노동권 사건에 초점을 맞춘 법률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함께 그들은 평등과 사회 정의를 위한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영숙은 이 경험을 통해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녀는 자원봉사 활동에 전념하여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그녀의 활동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그녀는 마침내 진정한 성취감을 찾았습니다. 이상우는 자신의 회사를 혁신했습니다. 그는 진보적인 인사 정책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 직업적 변화 여정을 공유하는 인기 있는 간견자가 되었습니다. 미영은 지현과 이 가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경력에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혁신테크의 최고 운영 책임자 COO가 되어 지현과 함께 회사를 새로운 성공과 사회적 영향력의 높이로 이끌었습니다. 결혼 5주년을 맞은 어느 날 지현과 준호는 이 가족 저택의 정원에 앉아 그들의 3살 된 쌍둥이가 조부모와 놀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알았겠어요. 지현이 준호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가정부인 척하기로 한 그 충동적인 결정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올 줄은. 준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은 항상 사람들의 가장 좋은 면을 볼 줄 아는 재능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한계를 볼 때 잠재력을 보는 거죠. 그게 내가 당신을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지현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아이들, 이제는 많이 변한 시부모님들, 그리고 그녀에게 자매와도 같은 존재가 된 미영까지. 그녀는 너무나 강렬한 감사와 사랑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알아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하고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될 수 있는 잠재력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는 누군가가 필요할 뿐이죠. 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맹목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지라고 도전할 만큼 용감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영숙과 이상우가 즐겁게 손주들과 놀아주는 모습, 이전의 차갑고 거리감 있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배운 교훈은 지현이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진정한 사랑, 그것이 연인 사이든 가족 간이든 심지어 회사에서든 겉모습을 넘어 보는 것에 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최선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준호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편견과 한계에 맞서는 용기를 갖는 것에 관한 거고요. 그 순간 석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하늘을 주황색과 분홍색 빛깔로 물들이는 동안 지현은 깊은 평화와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준호의 여정, 그리고 이 가족 전체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도전과 성장, 배움의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함께라면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연민, 그리고 겉모습을 넘어보는 용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를, 회사를, 어쩌면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편견에 도전하고 벽 대신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현과 준호, 그리고 그들의 가족의 모험이 우리에게 겉모습을 넘어보는 것의 중요성을, 모든 일을 존중과 존엄으로 대하는 것의 가치를, 그리고 우리 각자 안에 있는 변화의 잠재력을 믿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를 바랍니다. 결국 진정한 부는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성장하고 다른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것이 지현과 준호가 영원히 간직하고 그들의 아이들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해줄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밝은 미래를 향한 시선으로 지현과 준호는 함께 그들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최고의 순간들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말이죠.